여보,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제발 빨리 와줘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 끊어. 구급차 안 서진은 배를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위험했습니다. 서진에게 처음으로 생긴 진짜 가족이었죠.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쓰러진 지 30분. 아무도 구급차에 동승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쇼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여자들과 노느라 오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혈액형이 뭐죠? RH 널형이요. 서진의 가느다란 대답에 구급차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희귀한 혈액형이 서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큰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병동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간호조무사 윤서진은 조용히 간호사실로 들어가 오늘의 검사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307호 민준이의 혈액 검사표였어요. 서진은 천천히 종이를 넘기다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혈액형 RH 널.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선 표기였거든요. 옆에 있던 동료 간호사 보라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거 황금혈액이라잖아. 전 세계에 몇 명 없대. 엄청 희귀한 거. 황금혈액이요? 응. 수혈할 때 진짜 힘들다던데. 같은 혈액형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 보라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만약 큰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피가 필요한 순간 구할 수 없다면? 서진은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간호사실 모니터에서는 병원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와 있었죠. 자막이 떴어요. 정수진 이사장 인터뷰. 아이들의 생명은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정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확신에 찬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서진과는 너무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고 차가운 병실 복도를 걸었어요. 307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민준이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작은 팔 새하얀 이불 위로 드러난 얼굴. 서진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많이 내렸더군요. 괜찮아, 민준아. 누나가 지켜줄게. 서진의 속삭임은 병실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가슴 속에는 묘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금혈액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것처럼. 6시가 되자 서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밑이 거뭇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서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빨리 들어가서 쉬어. 보라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서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히 지나갔죠.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어요. 어젯밤에도 그저께도 없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서진은 한숨을 삼키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30분쯤 지나 서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불도 꺼져 있었죠. 서진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였죠.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이불을 가져와 남편에게 덮어줬어요. 남편은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장을 보려고 했는데 야근 때문에 못 갔거든요. 서진은 냉동실에 남아있던 냉동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윙윙윙. 김치와 계란 하나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화장실로 향하더니 곧 양복 차림으로 나왔어요. 서진은 수건으로 그릇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왔어요? 남편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죠. 응. 회식?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뚝뚝했습니다.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밥은 차려놨어?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한테 밥을 차리라고? 지금 막 야근 끝나고 들어왔는데. 됐어. 나가서 먹지.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손에 든 수건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결혼 초에는 달랐었어요. 퇴근하면 서진을 안아주고 주말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죠. 서진이 보호시설 출신이라는 걸 알고도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가족이 없어도 우리가 가족을 만들면 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집에 있을 때도 서진을 보지 않았어요.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차갑게 평가했죠.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라고. 아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서진은 그 말들을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견뎠어요. 어차피 서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친구도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서진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불완전하고 차가워도 이곳이 서진의 집이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지만 서진의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죠.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꿈을 꿨습니다. 하얀 병실이었어요. 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죠. 서진은 그걸 막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피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깊게. 도와줘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서진은 소리나는 쪽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붉은 피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죠.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어요. 서진은 이불을 덮어쓰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설 전날 새벽 5시 서진은 시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손질해야 할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무, 당근, 버섯, 고기. 시어머니가 어제 장을 보고 온 것들이었죠.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찍 왔네. 뒤에서 시어머니
최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려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명자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부모 없는 애가 이런 건 해봤겠니? 설음식 같은 거.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속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최명자는 냉장고를 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절상을 정성껏 차렸어. 체면이 있으니까. 너도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니까 제대로 해야 해. 서진은 대답 없이 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시렸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죠. 도윤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며느리가 창피 주면 안 되지. 서진은 물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끝에 힘을 주고 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사각사각.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최명자는 커피를 내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양복 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어요. 명절인데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신 오늘 어디 가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어요. 회사. 나쁜 건 때문에. 설날인데. 그러게. 근데 어쩌겠어. 일인데.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네, 이사님. 아, 그건 말씀인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진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 장비요? 검수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냥 다시 출하하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은 잠시 현관에 서 있다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죠.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비, 검수 문제, 무슨 일일까요? 불안이 가슴속에 스며들었어요. 아침 8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 거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서진은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누이가 서진을 힐끗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내가 붙일게요. 며느리한테 맡기면 시간만 오래 걸리잖아요. 잘하지도 못하고. 최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라. 빨리 해야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서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일부러 부딪힌 것처럼. 피하세요, 새언니. 좁아서.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동생 부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큰 소리로 말했죠. 요즘 명절도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우리 집은 여전히 전통 방식이네요. 그게 우리 집안 자랑이지. 최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10시가 되자 부엌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전을 부치는 소리, 냄비 끓는 소리, 칼질 소리가 뒤섞였죠. 서진은 고기를 썰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어젯밤에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약은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었죠. 새언니, 그거 너무 두껍게 써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비키세요. 신우이가 서진을 밀어냈습니다. 서진은 싱크대 쪽으로 물러섰어요. 11시, 서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이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어갔죠. 그때 복부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움찔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고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죠. 서진아, 왜 그래? 손이 느려서 언제 다 하겠어? 최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얼른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할게요. 제사상도 차려야 하는데 빨리 좀 해. 최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서진은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친척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시끌벅적했죠. 서진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그릇들이 계속 쌓여왔거든요. 복통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한 손으로 배를 누르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때 칼을 씻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에 울렸죠. 서진은 손가락을 봤습니다.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 붉은 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죠. 손가락 끝에서 싱크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붉은 점이 하얀 싱크대 위에 번졌습니다. 서진은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이상한 꿈을 꿨었죠. 하얀 병실 바닥에 붉은 피가 번지고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었어요.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붉은 피가 그 꿈과 겹쳐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은 거겠지.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물로 씻었어요. 휴지를 감아 지혈을 했죠.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서진은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조금만 참자. 하지만 몸은 서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명절 내내 계속됐던 복통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흘째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서진은 불안해졌죠. 보라야, 나 오늘 건강검진 좀 받아볼래. 점심시간에 서진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보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요즘 배가 좀 불편해서. 그럼 산부인과 가봐. 우리 병원 2층에 있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게 두려웠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오후 2시, 서진은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기실에는 서진 말고도 몇 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죠. 308번 윤서진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배가 아프고 생리도 늦어져서요. 얼마나 늦었어요? 한 달 정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임신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초음파도 한번 봐야겠네요. 임신이라는 단어에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설마? 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하고 초음파실로 들어갔죠.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긴장 풀고 계세요. 의사가 젤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배에 닿았어요. 초음파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모니터를 보던 의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 맞네요. 서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임신? 정말? 저기, 보이시죠? 저게 아기예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어요. 작고 희미한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게 아기, 지금 6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의사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쿵, 쿵, 쿵. 빠르고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 건강해 보여요.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서진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아기, 내 아기. 서진은 손을 배에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어요. 서진은 그 점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아가야. 작게 속삭였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진은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자라며 늘 혼자였어요. 명절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을 만나러 갔지만 서진은 시설에 남았죠.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서진은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부러웠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준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죠.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있고 시댁 식구들이 있으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아니, 더 외로웠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내 핏줄, 내 아이.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줄 거야. 서진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외로움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사랑을 듬뿍 주고 항상 곁에 있어줄 거예요.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어요. 또 회사에 나간 모양이었죠.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안정기는 보통 12주부터라고.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유산 위험이 있으니까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때 말하자. 혹시 모를 일이니까. 명절 때 남편의 태도가 떠올랐어요.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 전화도 받지 않던 모습. 지금 말했다가 괜히 스트레스만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진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일기장이었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너를 처음 만났어. 아직 작고 희미하지만 내 심장 소리를 들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남자아이면 준서? 여자아이면 서연?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너만은 행복하게 자라게 해줄 거야. 엄마가 받지 못한 사랑을 너에게는 다 줄게. 서진은 펜을 놓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잘 자, 아가야. 서진은 작게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불길한 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햇살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배를 만졌어요. 입덧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가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서진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보라가 웃으며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아직 비밀이었거든요. 자신만의 작은 행복.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친척들 다 모인대.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와.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삼켰어요.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서진은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토요일 아침 6시 서진은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늦었네. 시어머니 최명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봤어요. 6시 5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고, 빨리 앞치마 두르고 와. 할 게 산더미야.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손질해야 할 재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무, 당근, 고기, 버섯. 끝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며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죠. 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은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안정기까지만. 뭐해? 빨리 안 해? 최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최명자는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 까다로우셔. 음식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네, 어머님. 정성껏 하겠습니다.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보호시설에서 자란 애가 음식 맛을 알긴 알겠어? 그 말에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칼질을 계속했죠. 7시가 되자 신우이가 도착했습니다. 화장을 곱게 한 얼굴로 부엌 문을 열더니 말했어요. 새언니, 벌써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신우이는 커피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서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거 너무 크게 썰었어요. 다시 해야겠는데? 서진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방금 썬 물을 봤습니다. 크기가 조금 불규칙했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에휴, 됐어요. 제가 할게요. 새언니는 설거지나 해요. 신우이가 칼을 가져갔습니다. 서진은 물러서며 싱크대로 향했어요. 이미 쌓인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부부, 먼 친척 아주머니들, 시아버지의 형제분들까지. 거실은 순식간에 북적였어요. 서진이 왔구나. 얼굴이 좀 헬쓱해 보이는데? 한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일 때문에 힘들지? 간호사는 힘들다며. 간호조무사예요. 서진이 조용히 고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 그렇구나 하고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최명자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차 좀 내와. 빨리. 서진은 부엌으로 달려가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부딪혔어요. 찰랑 소리가 났죠. 진정해. 천천히. 서진은 쟁반에 찻잔을 올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 앞에 조심스럽게 차를 놓았어요. 고마워요. 한 분이 말했지만 대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9시 본격적으로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탕. 해야 할 음식이 끝도 없었죠. 서진은 고기를 씻고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속이 울렁거렸죠. 서진은 참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손으로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빨리 끝낼게. 서진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최명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네, 양념 봐. 이게 뭐야? 너무 싱겁잖아. 최명자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더니 혀를 찼어요. 이런 걸 어떻게 손님들한테 내나? 창피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최명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적도 없는 애가 음식을 제대로 할 리가 있겠어. 신우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새언니가 노력은 하잖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야 하는 거지. 피가 달라. 최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국 냄비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흘려야죠. 지금은 안 돼요. 10시, 음식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서진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였어요. 접시를 나르고 상을 차리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배가 자꾸 당겼어요. 묵직한 통증이 아랫배에서 느껴졌죠. 서진은 잠깐 멈춰서서 배를 만졌습니다. 서진아, 뭐해? 빨리 안 와? 최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얼른 자세를 바로 하고 거실로 향했어요. 11시, 드디어 음식이 상에 올라갔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역시 명자 씨 집 음식은 맛있어. 손맛이 있어. 손맛이?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최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좀 도와줬어요. 아, 그래요? 며느리가 요리를 잘하나 봐. 아니, 제가 다 가르쳐줘서 그래요. 혼자서는 못해요. 집안도 없는 애를 데려오니까 이 모양이지. 최명자의 말에 친척들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먹다 남은 그릇들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언니, 물 좀 주세요. 신우이가 부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손을 닦고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새언니, 좀 쉬지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신우이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설거지 다 끝나면 바닥 좀 닦아요. 기름 튄 데가 많거든요.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서진은 다시 싱크대로 돌아섰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서진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문질렀어요.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자 배가 또 당겼죠. 서진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서진아, 거기 다 닦았어? 구석구석 제대로 해야지. 최명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빨리 끝내. 아직 후식 준비도 안 했잖아. 최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서진은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1시가 됐을 때 서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웠거든요. 세면대를 붙잡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죠.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약해서 조금만 더 참자. 안정기만 되면 말할게. 그때까지만. 그때 복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서진은 변기에 앉아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죠.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시, 서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후식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내리고 떡을 접시에 담았어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없었어요. 서진아, 왜 이렇게 느려? 최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래서 며느리를 제대로 뽑아야 하는 거야. 최명자는 중얼거리며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서진은 배를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가야, 우리는 이런 집안이 아니야. 우리는 달라질 거야. 3시,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던 서진의 발이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거든요. 접시가 기울었어요. 조심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간신히 접시를 붙잡았죠. 과일 몇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얼른 무릎을 꿇고 과일을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새언니, 정신 좀 차려요. 동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명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제대로 못할 거면 차라리 나가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진은 과일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통이 또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강했어요. 서진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신음을 참았어요. 안 돼. 아가야, 안 돼. 서진은 과일을 다시 깎으려고 일어섰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칼날이 사과를 깎다가 미끄러졌어요. 아! 칼끝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혔죠. 서진은 그 붉은 피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또?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통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서진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죠. 쨍그랑,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복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랫배가 쥐어짜는 듯 아팠죠. 안 돼. 지금은 안 돼. 서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이며 몸이 앞으로 쓰러졌죠. 쿵. 서진의 몸이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배에서 따뜻한 느낌이 흘러내렸어요. 축축했죠? 서진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붉은 피였습니다. 안 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도와주세요. 서진은 작게 외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핸드폰이 없었어요. 가방에 두고 온 거죠.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서진은 싱크대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었어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죠. 복통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서진은 신음을 참으며 배를 감싸 쥐었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그때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동서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새언니 과일이. 동서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죠. 새언니? 동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동서를 봤어요. 입술을 떨며 말했죠. 병원에. 어머님, 어머님. 동서가 소리쳤습니다. 최명자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서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게? 바닥에 피가.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명자는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차갑더군요. 쉬하지 마. 며느리가 그런 일쯤으로. 어머님, 근데 진짜 피가.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방에 가서 누워 있어. 최명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서진은 손을 뻗었어요. 어머님, 제발, 병원에. 서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최명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거실로 나갔어요. 친척들 앞에서 소란 떨지 마. 망신이잖아. 부엌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남았어요. 동서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나갔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복통은 계속됐고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서진은 기어서 가방이 있는 현관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죠. 그때 누군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서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새언니, 이게 무슨... 전화 좀.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119 아니면 보라, 장보라. 서진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주소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서진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진은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부엌이요.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구급대원이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배가 아파요. 아기가 임신하셨어요? 6주요. 아기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혈압 났습니다. 빨리 이송해야겠어요. 구급대원들이 서진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지나갔죠. 거실을 지나갈 때 친척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최명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서진이 작게 말했지만 최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죠. 구급차 안 서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어요. 환자분, 가족분은요? 같이 오실 분 안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마스크 안쪽으로 흘러내렸죠. 남편분은요? 회의 중이에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가야, 제발. 서진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함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거죠. 환자 이송합니다. 임신 6주, 질출혈, 혈압 90에 60.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죠. 서진은 천장에 형광등을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불빛이 계속 지나갔어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윤서진이요. 보호자 연락처는요? 서진은 남편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적더군요. 지금 바로 연락드릴게요. 응급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와서 배를 진찰했어요. 초음파 기계가 들어왔죠. 초음파 확인합니다. 의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서진은 그 표정을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선생님, 아기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서진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출혈을 멈춰야 해요. 의사가 말했지만 서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가야. 서진은 배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혈압 더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혈액형 확인. 간호사가 서진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RH 너령입니다.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RH 너령이요? 확실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전국 등록자에게 긴급 연락 돌려요. 빨리. 의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의식이 흐려졌어요. 황금혈액. 민준이의 검사 결과지에서 봤던 그 단어. 그게 자신의 혈액형이었던 거죠. 서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간호사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야가 흐릿했죠.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RH 너령 긴급 수혈 필요합니다. 전국 등록자에게 연락 돌렸습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가 떠올랐어요. 쿵, 쿵, 쿵. 그 작고 힘찬 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누군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RH 너령이라고 했나요?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정수진은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죠. 응급실에서 들려온 RH 너령이라는 말에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2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도 RH 너령이었거든요. 이사장님? 응급실 의사 박현우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수진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급합니다. RH 너령 등록자 연락은 돌렸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워낙 희귀해서. 박현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정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백화점 앞에서 잃어버린 5살 딸. 그 아이도 RH 너령이었죠. 경찰과 함께 애타게 찾았습니다. 전국을 다 뒤졌어요. CCTV를 확인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나갔죠. 하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수진은 그 후로 2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딸을 찾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정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환자가 위급합니다. 나도 같은 형이에요. 바로 준비해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겠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준비하세요. 정수진은 재킷을 벗으며 수혈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준비를 시작했죠. 10분 후 수혈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정수진이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수혈 장비가 놓여 있었죠. 간호사가 정수진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정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어요. 정수진의 피가 서진에게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였을까요?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었을까요?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가까스로 고개를 돌렸어요. 윤서진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수진은 그 이름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의 이름도 서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나이는요? 30이요. 서진의 대답에 정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5살이었다면 지금 정확히 30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수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어요. 세상에 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으니까요. 가족분은 오셨어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아무도 없어요. 그 말에 정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자신도 가족이 없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25년 전에 잃었죠.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정수진을 봤어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작게 말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혈은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한 줄로 이어져 흐르고 있었어요. 정수진의 피가 서진의 몸속으로 들어갔죠. 피가 먼저 재회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수혈이 끝난 후 정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붕대를 감아줬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환자 상태는요?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정수진은 알았어요. 아기는 이미 떠났다는 걸. 정수진은 서진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환자분, 제 피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감사합니다. 정수진은 서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어요. 힘내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정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수혈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수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윤서진, 30살, RH 너령.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정수진은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환자 기록을 열었어요. 윤서진의 상세 정보가 화면에 떴죠. 생년월일을 봤습니다. 정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3월 7일. 정수진이 딸을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25년 전 3월 7일. 백화점 앞에서 5살 딸이 사라진 그날이었죠. 정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설마. 정수진은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출생지 서울 강남구.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보호시설 출신. 2000년 3월 보호시설 입소.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곳도 강남구였어요. 백화점 앞이었죠. 잠깐 한눈판 사이 5살 아이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2000년 3월 7일이었어요. 정수진은 그 후로 2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전국을 뒤졌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CCTV에도 잡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죠. 그래서 병원 이사장이 됐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지키지 못한 딸 대신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딸이 돌아온 걸까요?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과장,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10분 후 병원 행정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환자 윤서진의 DNA 검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 DNA와 대조해주세요. 네, DNA 검사요? 과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과장이 나간 후 정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서진아, 내가 정말 내 딸이니?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병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모니터가 심박수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 보라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죠. 서진아, 괜찮아? 보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기가 갔어. 알아. 미안해. 보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은 배를 만졌어요. 이제 텅 비어 있는 배였죠. 보라야, 나는 왜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을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참지 못해서. 아니야. 넌 충분히 강했어. 충분히 참았어. 보라가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기한테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진아. 보라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 밖 복도. 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봤죠. 정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2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 정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꼭 내가 내 딸이기를. 이번에는 꼭 지켜줄게. 정수진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날 아침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던 자리는 이제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보라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다가 서진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어요. 서진아, 잠 좀 잤어? 보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침 먹을래? 내가 죽 사올게. 괜찮아. 먹고 싶지 않아. 서진의 목소리는 작고 무뎠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양복 차림이었어요. 회사에서 온 모양이었죠.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따지는 투였죠. 미안해요.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임신한 것도 몰랐어? 알았으면 말을 했어야지. 말하려고 했어요. 안정기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라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남편이 보라를 쏘아봤습니다. 보라는 주먹을 쥐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갔어요. 우리 아기가. 알아.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약해서. 됐어. 어차피 된 일인데. 남편은 시계를 봤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금요?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병원비는 처리하라고 할게. 도윤 씨, 제발. 뭐?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남편은 그렇게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그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진아. 보라가 서진을 안았습니다. 서진은 보라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해서, 내가 참지 못해서. 그만해. 제발 그만해. 보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오후 2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화장이 짙게 되어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최명자는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군요. 이게 무슨 꼴이야? 죄송합니다. 친척들 앞에서 쓰러져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최명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임신한 것도 모르고 일하고 다니고. 참. 최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아가 낳은 애가 뭐 다르겠니? 그 말에 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여기서 말대꾸를 해? 저는 서진이 동료입니다. 그리고 친구예요. 지금 서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며느리한테 내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최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최명자가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정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최명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사장님이시군요. 저는 환자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시어머니시라고요? 정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환자한테 무슨 말을 하신 겁니까? 그게 며느리를 좀 나무라려고. 환자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정수진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최명자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정수진이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최명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사장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최명자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진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알아요. 정수진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지키지 못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수진은 서진을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말고 울어요. 서진은 정수진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엄마 품 같은 곳에서 우는 거였죠. 물론 서진은 몰랐지만요. 정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내 딸이라면 이제라도 내가 지켜줄게. 정수진은 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후 서진이 진정됐습니다. 정수진은 서진을 침대에 눕혔어요. 좀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있었어요.
정수진은 의자에 앉아 서진을 지켜봤습니다. 보라도 반대편 의자에 앉았죠.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 시어머니, 정말 너무하죠? 네, 너무하네요. 정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좋은 아이예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거든요. 헌신적이고 따뜻해요. 알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수진은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내 딸이 맞다면 2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정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9%.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이 자신의 딸이 맞았어요. 25년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서진아, 내 딸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 그 아이가 지금 병실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었어요. 정수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야.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누구도 다시는 내 딸을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정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지나가는 새를 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보라는 출근 전으로 들러서 서진을 챙겼습니다.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걸고 손을 잡아줬어요. 정수진도 하루에 한 번씩 병실에 들렀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서진의 곁을 지켜줬죠. 서진은 정수진이 올 때마다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따뜻했어요. 오후 3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가 들어왔어요. 뒤에 남편도 따라 들어왔죠. 서진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최명자는 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할 말 하러 왔어. 최명자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애도 유산시키고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혼해. 최명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죠. 도윤 씨, 나도 그게 낫겠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부터 맞지 않았잖아.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 앞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죠. 여기 서명해.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아기를 유산시킨 거니까 내 책임이야. 제 책임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일하러 다니고 시댁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아기를 지키지 못한 거지. 최명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안정기까지 기다리려고. 변명 그만해. 어차피 집안도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어. 어머님,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손주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가 있어? 빨리 서명하고 나가. 싫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혼 안 할 거예요. 아기를 잃은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뭐? 최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너 같은 고아 주제에? 고아라고 해도 사람이에요.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명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것이 지금 최명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의 뺨을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이었죠. 찰칵. 누군가 최명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진이 최명자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누구요? 최명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최명자의 손을 밀어냈어요. 병원 이사장 정수진입니다. 아, 이사장님. 이건 우리 집안 문제라서 환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게 집안 문제입니까? 정수진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최명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저희 집안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집안일? 정수진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그 눈빛에 주눅이 들었어요. 환자를 때리려는 게 집안일입니까? 아픈 사람을 괴롭히는 게 집안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정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수진은 서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 말에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네, 딸이라고요? 최명자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진이는 제 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진이는 고아. 25년 전 저는 5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남구 백화점 앞에서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25년 동안 찾았어요. 경찰과 함께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죠. 서진은 정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며칠 전 서진이가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알게 됐어요. RH 너령. 전 세계에 몇 명 없는 희귀 혈액형이죠. 정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를 최명자 앞에 내밀었어요. 최명자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이는 2000년 3월 7일에 보호시설에 입소했어요. 제가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이죠. 정수진은 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서진아, 내가 내 딸이야.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내 딸.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늦어서 미안해, 내 딸아. 정수진이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은 정수진의 품에서 울었어요. 최명자와 남편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고아였잖아요. 최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수진은 최명자를 향해 돌아섰어요. 제 딸이 고아가 아니라 이 병원 이사장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 놀랍습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당신들보다 훨씬 높은 집안 딸이었던 거예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혈통을 자랑하시더니 정작 진짜 좋은 혈통을 알아보지 못했네요. 최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수진은 남편을 봤습니다. 이혼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제 딸은 당신 같은 사람과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할 겁니다. 정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요. 무슨 뜻입니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정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문을 가리켰어요. 나가세요. 제 딸 곁에 더 이상 얼씬거리지 마세요. 이사장님, 우리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수진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최명자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정수진과 서진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제가 이사장님 딸이에요? 그래. 넌 내 딸이야. 정수진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5살 때 일은. 괜찮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정수진이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 서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내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복도에서 최명자와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윤아? 저 사람이 병원 이사장이래. 최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사가, 우리 회사 거래처 절반이 병원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만약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건드리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들의 얼굴이 사라졌죠. 그날 밤 정수진은 사무실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무슨 자료 말씀이신가요? 박도윤 씨 회사요. 거래처 목록, 매출 구조, 주요 계약 내역 전부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김 비서가 나간 후 정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내 딸을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정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대표님, 세빛병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영업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위약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빛병원, 정수진의 병원이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성모병원, 중앙병원, 대학병원,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부 계약 재검토 중이라고. 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이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세빛병원 이사장님께서 병원협회에 뭔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정수진이 움직인 거였죠.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요 거래처가 다 빠지면 우리 회사는. 알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정수진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진 이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박도윤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통화 거절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어요.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죠.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끊겼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대출은?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왜 갑자기? 거래처 이탈 소식이 금융권에 퍼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 최명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최명자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무슨 일인데?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최명자가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세빛병원 이사장이 병원 네트워크에 뭔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정수진이? 네.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려고 해도 경비가 막아요. 최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서진이 그년 때문에.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나요. 망하게 두지 마. 뭐라도 해봐. 방법이 없어요. 정수진 이사장이 의료업계에서 영향력이 엄청나다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병원이 움직여요. 최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가볼게.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빌어볼게. 어머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다음 날 오후 최명자는 세빛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수진의 사무실 앞에서 비서가 막아섰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탁이에요. 딱 5분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진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최명자는 사무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진은 책상에 앉았어요. 최명자는 서 있었죠. 앉으시죠. 아니, 서 있겠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하셨죠? 정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서진이를, 제 며느리를 학대한 것,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정수진이 차갑게 고쳤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아기까지 잃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아라고 무시하고 피가 다르다고 깔보고 심지어 때리려고까지 하셨죠. 정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명자는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이사장님, 제발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되시죠? 정수진이 냉소했습니다. 최명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들 회사가 망하면 본인 재산도 날아가니까요. 연대보증 서시잖아요. 그게 제 딸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시고 본인 재산만 걱정되시나 봐요. 최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정수진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빌었을 때 용서해 주셨나요?
최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가세요. 2번 말하기 싫어요. 최명자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를 걷는 최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됐고 사무실은 텅 비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압류 딱지가 문에 붙어 있었죠. 남편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박스만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도윤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네.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한다고. 우리 집이. 최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2주일 후 서진은 병원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정수진이 곁을 걸으며 서진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집에 가면 푹 쉬어야 해. 네, 엄마. 서진은 이제 정수진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박도윤 씨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이탈로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나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어요. 서진아, 괜찮아? 정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그래. 그게 좋은 거야. 2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 절차 진행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서진은 정수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정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랑 딸이서. 네. 해시태그 챕터 9 몰락.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대표님, 세빛병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영업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위약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빛병원. 정수진의 병원이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무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성모병원, 중앙병원, 대학병원. 주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부 계약 재검토 중이라고. 뭐?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갑자기 다들? 이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세빛병원 이사장님께서 병원협회에 뭔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정수진이 움직인 거였죠.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요 거래처가 다 빠지면 우리 회사는. 알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정수진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진 이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박도윤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통화 거절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어요.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지 않았죠.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끊겼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합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대출은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왜 갑자기? 거래처 이탈 소식이 금융권에 퍼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 최명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최명자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무슨 일인데?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 최명자가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세빛병원 이사장이 병원 네트워크에 뭔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정수진이? 네. 제가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려고 해도 경비가 막아요. 최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서진이 그년 때문에.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나요. 망하게 두지 마. 뭐라도 해봐. 방법이 없어요. 정수진 이사장이 의료업계에서 영향력이 엄청나다고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병원이 움직여요. 최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가볼게.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빌어볼게. 어머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다음 날 오후 최명자는 세빛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수진의 사무실 앞에서 비서가 막아섰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탁이에요. 딱 5분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진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최명자는 사무실로 들어갔죠.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진은 책상에 앉았어요. 최명자는 서 있었죠. 앉으시죠. 아니, 서 있겠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하셨죠? 정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더군요. 서진이를, 제 며느리를 학대한 것,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입니다. 정수진이 차갑게 고쳤습니다. 최명자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아기까지 잃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아라고 무시하고 피가 다르다고 깔보고 심지어 때리려고까지 하셨죠. 정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명자는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세요? 이사장님, 제발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되시죠? 정수진이 냉소했습니다. 최명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들 회사가 망하면 본인 재산도 날아가니까요. 연대보증 서시잖아요. 그게 제 딸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시고 본인 재산만 걱정되시나 봐요. 최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정수진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이 당신들한테 그렇게 빌었을 때 용서해 주셨나요? 최명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가세요. 2번 말하기 싫어요. 최명자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를 걷는 최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의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됐고 사무실은 텅 비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압류 딱지가 문에 붙어 있었죠. 남편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박스만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도윤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네.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한다고. 우리 집이. 최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2주일 후 서진은 병원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정수진이 곁을 걸으며 서진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집에 가면 푹 쉬어야 해. 네, 엄마. 서진은 이제 정수진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어요. 로비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박도윤 씨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이탈로 자금난을 겪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나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진은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왔어요. 서진아, 괜찮아? 정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그래. 그게 좋은 거야.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 절차 진행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서진은 정수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정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랑 딸이서. 네. 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차에 타며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이 보였죠? 그곳에서 서진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걸 찾았어요. 엄마를.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차에 타며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이 보였죠? 그곳에서 서진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걸 찾았어요. 엄마를.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다녔어요. 무지개 아동병원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원식이었죠.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무지개 아동병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서진은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간호조무사 윤서진. 1년 전과는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정수진의 도움으로 입학할 수 있었죠.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서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어요. 눈빛은 밝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서진아, 준비됐어? 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정수진도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장이었죠. 네, 엄마. 떨리긴 하지만요.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돼. 정수진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정말 이 병원을 제가 같이 운영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 병원은 우리 둘의 꿈이잖아. 정수진이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곳. 그게 우리가 원한 거잖아. 네. 서진도 병원을 바라봤어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건물이었습니다. 무지개와 아이들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서진아. 누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보라였어요. 보라도 이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었죠. 보라야. 서진이 반갑게 안았습니다. 보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오늘이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날. 응.
너무 기대돼. 나도. 아, 그리고 민준이 엄마도 오셨어. 보라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이와 엄마가 서 있었어요. 민준이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서진 선생님. 민준이가 달려와 서진을 안았습니다. 서진은 민준이를 꼭 껴안았어요. 민준아, 많이 컸네? 이제 다 나은 거야? 네. 이제 안 아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년 전 선생님이 밤새 민준이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새 병원 개원 축하드려요. 민준이가 여기서 정기 검진 받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서진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일하세요? 응. 이제 여기가 선생님 병원이야. 와,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자주 놀러와. 민준이는 기뻐하며 엄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무지개 아동병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진의 목소리가 앞마당에 울렸습니다. 이 병원은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수진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치료만이 아닙니다.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병원은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외롭지 않은 곳, 사랑받는 곳이요. 정수진은 테이프 앞으로 갔습니다. 서진도 함께 섰어요. 그럼 개원을 선언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푸른 하늘로 떠올랐죠. 서진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가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행복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지? 서진은 배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잃어버린 아기를 생각하며 작게 웃었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내부는 밝고 따뜻했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대기실에는 장난감과 그림책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선생님, 작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근처 보육원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서진은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안녕, 다들 왔구나? 네. 선생님 병원 예뻐요. 그치? 너희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꾸몄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정수진이 서진 곁으로 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아프면 무료로 진료해주기로 했어. 정말요, 엄마? 응. 내가 그랬잖아. 가족 없는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다고. 서진은 정수진을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정수진이 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는 나의 황금열이야. 나의 기적이고. 엄마, 25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정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팠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내 피가 나를 찾아준 거야. 엄마도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엄마의 피가 저를 살렸어요. 서진이 정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엄마와 딸로. 그래. 앞으로 영원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졌어요. 개원식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죠. 서진과 정수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따뜻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봄이 왔구나.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나도 그래. 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정수진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진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서로를 아끼면서. 네, 엄마. 그럴게요. 서진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아직 놀고 있었죠.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피가 두 사람을 이어줬지만 사랑이 두 사람을 완성했어요. 무지개 아동병원의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어둠 속을 밝혔죠. 서진과 정수진은 그 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평온한 하루 되세요.